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가족을 잃는 일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살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바꿔보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나까지 희생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호 씨는 15년 차 회사원입니다. 그는 모든 게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줄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고, 업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직접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감사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 대리님, 또 지적이세요? 아,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민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니, 잘하라고 도와주는데 왜 저러지?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에서도 후배들의 의견이 틀리다고 바로잡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후배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럴수록 후배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를 따르던 후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정작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설령 그 방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강요당하면 반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라고 말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바꾸려 했지만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혹시 점점 거리를 두진 않았나요? 혹시 점점 말수가 줄어들진 않았나요? 혹시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즉,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나쁘지는 않은데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나 동료의 태도가 답답하고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언을 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상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거나 말을 듣는 척하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행동할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자주 조언하며 더 분명하게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뀌기는커녕 더 멀어지고 더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썼지만 결국 변화는커녕 관계만 소원해졌던 경험 말입니다. 강민호 씨도 그랬습니다. 민호 씨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대리였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자신이 맡은 일은 철저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배들이었습니다. 일을 느리게 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자주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거야. 이런 실수는 조심해야 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런데 후배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배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고 어떤 후배는 거리감을 두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후배들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었고 조언을 들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걸까?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민호 씨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조언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도록 두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대리님, 제가 실수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 씨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바꾸려 하면 거부하지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첫째, 상대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도록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너무 서두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상대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균형을 배우듯이 스스로 부딪히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도록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설 때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린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김지수 씨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수 씨는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체계적이고 일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느긋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었고 집안일도 계획 없이 했습니다.
지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남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수 씨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지수 씨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자랐어. 우리 부모님은 시간보다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 그 말을 듣고 지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진 생각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지수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할 시간을 더 주었고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시간을 더 지키려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상대도 변하려 노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바꾸려 한다면 상대방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사람도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려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한 번쯤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요. 이해는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바뀌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셋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윤성우 씨는 회사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와 점점 멀어지면서 큰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늘 함께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 씨는 동료에게 이런 불만을 느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네. 내가 힘들 때는 관심도 없어 보이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내 이야기만 해? 나도 요즘 힘들거든. 그런데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길 바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성우 씨는 그 동료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처럼 깊은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 고민을 깊이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괜한 실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를 대할 때 기대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너는 좀 더 조용했으면 좋겠어. 넌 감정을 너무 숨기는 것 같아. 좀 더 표현하면 좋을 텐데. 넌 너무 신중해.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게 왜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 할 때 그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나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점점 감정이 격해집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세요. 혜진 씨는 직장에서 늘 피곤했습니다. 가까운 동료 한 명이 늘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혜진 씨에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힘들어. 어제도 잠을 못 잤어. 우리 팀장 너무 답답하지 않아? 요즘 너무 우울해. 너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 씨도 지쳐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끝없는 하소연. 마음은 힘들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너를 돕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도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듣고 동료는 잠시 서운해했지만 점점 혜진 씨를 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혜진 씨는 자신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상대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닌 적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내 감정까지 소비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죠. 혹은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조금씩 연습하면서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관계에서 피곤함을 느낀다면 혹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참거나 맞서 싸우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참으면 쌓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서운함이 쌓이죠. 그러다 결국 어떤 계기로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맞서 싸우면 상처가 남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몰아붙이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금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선택지 말고 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다섯째,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길 바라는 기대, 상대가 이 정도는 해주길 바라는 기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망은 바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옵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늘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번에는 제발 시간 좀 맞춰줘 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늘 늦으니까 나는 그냥 10분 늦게 도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실망할 일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늘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어느 날은 내 공을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 나는 미리 상사에게 내 기여도를 어필해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대에게 실망할 일도 줄고 내가 해야 할 행동도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대를 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망할 일이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대치를 조금 조정해 보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노력한다고 다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기대치를 조정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올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할 가치가 있지만 어떤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여러분을 깎아내리지만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서서히 깎입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받을 때만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늘 불평과 불만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이 관계가 내 삶에 정말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독이 되는 관계라면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번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